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침체됐던 지역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재난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지역 경기 살리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원격 의료 실증 사업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원격 의료가 허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가 유일한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는데 관련 사업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과징금이 체납된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버스 회사의 경영난을 고려해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쇠락해가던 폐광 지역이 마을 호텔로 탈바꿈했습니다. 정선 고환읍 도시재생 사업인데 폐광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소비활동이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토막 났던 강원도 내 소상공인 매출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평소의 70% 정도까지 회복됐다고 하는데요. 강원도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전통시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들고 시장 보기에 나선 손님들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전통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현찰로 60만 원 주머니에 넣고 써볼 수 있기는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지금 중앙시장에 가서 그동안 제가 사고 싶었던 거 전부 살 생각입니다. 최문순 도지사와 한금석 도의장을 비롯한 도청 직원 500여 명은 25일 춘천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경기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평소 필요했던 생필품도 직접 사며 코로나19로 힘겨운 지역 상인 돕기에 동참했습니다. 실제 재난지원금이 풀린 후 매출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상품권도 있고 지금 재난카드 그것도 해서 하여튼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전통시장을 찾아주셔가지고 많이 찾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70%에 달했던 강원도 내 소상공인 매출의 감소율은 재난지원금이 풀린 후 38%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국에서 매출 회복세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강원도는 재난지원금이 확실한 마중물이 됐다고 보고 침체된 지역경기 살리기에 본격 나설 방침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조금 진정 기미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전통시장 살리기 그동안의 캠페인을 준비를 조금 많이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이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풀리는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분을 모두 합쳐 약 8천억 원 가량. 도민 중 85% 정도가 수령을 마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도민들은 꼭 지급받아 지역을 위해 모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아빠 보고 안녕. 최대한 접촉 안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오게 됐어요. 저희들이 그 마을에서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많은 회의를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준수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진료를 위해 병원을 가는 것도 꺼려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원격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산간벽지가 많고 의료시설은 부족한 강원도에 맞는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다혜 기자입니다.
심혈관 질환자의 건강 정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소형 심전계를 환자의 몸에 부착하면 심전도와 호흡 등의 생체 신호가 프로그램에 전송됩니다. 환자의 위치 정보는 물론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지, 걷거나 뛰고 있는지 등 활동 상태까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무선 심전계를 부착해 봤는데요. 인체에 이런 장비를 부착하면 의료기관에서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개인도 자신의 생체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 사업의 한 모델입니다. 내년 8월까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의료적인 부분을 좀 취약한 이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와 건강관리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 분야가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강원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의료법에 막혀있는 원격 의료 기술 개발과 상용화 등에 앞서 관련 산업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인 겁니다. 정부는 최근 원격 의료 실증 확대를 위해 전문기업 2곳 등 13개 특구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원격 의료의 필수적인 1차 병원의 참여를 최초로 이끌어내 본격적인 실증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특구 지정 이후에 저희 강원권에 춘천과 원주에 여러 기업들이 이미 이전을 마치셨고요.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금 펀딩도 많은 액수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수도권의 유망한 기업들이 지금도 속속 저희 강원권에 문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의사와 환자 간 감염 차단, 고위험군의 감염 예방 등에도 이 같은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도내에 두 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9세 남성 A씨가 코로나19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25일 새벽 1시 20분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철원에 주소를 둔 A씨는 의정부 모 병원에서 감염된 간병인의 접촉자로 지난달 확진 판정이 내려진 뒤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도내에서 확진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춘천시가 과징금이 체납된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내용, 지난주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원칙대로라면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즉각 환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버스 회사가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어 보조금을 환수하면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춘천시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춘천시가 규정을 어기고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전에 과징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춘천 시민버스가 체납한 과태료 7천여만 원에 대해 압류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5월달 거는 또 5월달 체납이니까 이제 그거는 달은 틀리지만 체납 3월 말까지 납기가 있는 건 4월달 체납이고 4월달 납기 거는 5월 체납이고 이렇게 되니까 압류라든가 그런 행위를 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입니다. 현재 춘천시가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보조금은 10억 원. 과징금을 체납한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조례를 어긴 겁니다. 규정대로라면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춘천시는 보조금을 환수하면 공공재인 시내버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춘천시는 우선 차고지 임대료 체납액 3,300여만 원은 행정조치에 오류가 있었다며 25일 버스 회사에 임대료를 다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된 과징금 납부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버스 회사 사정을 고려해 추징 유예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향후에 나오는 보조금 지급이 저희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수업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액을 아마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천 시민버스는 올 들어 춘천시가 부과한 결행 과징금 등 7천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춘천 시민버스에 보조금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시는 체납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지난 2015년 12월 제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완전 공영제와 1일 2교대 시행을 요구하며 춘천시청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던 춘천 시내버스 노조가 농성을 지난 22일 자진 철거했습니다.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강원 공동투쟁본부는 춘천 시민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에서 완전 공영제 전환 논의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농성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협의회 위원을 노조와 교통 전문가, 시민협의회 추천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투쟁본부는 설명했습니다. 강원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3월 23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춘천시청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27일부터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초등학생 교통사고 10건 중 6건 이상이 저학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 사고를 분석한 결과 3학년 이하 저학년 교통사고 사상자는 모두 4,900명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습니다. 또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등교 수업이 시작돼 어린이 본인과 운전자,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이 강원FC 전용 연습구장으로 활용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 메인 스타디움을 올 시즌 하반기부터 강원FC 전용 연습구장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개발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훈련에 대비해 지난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생육이 좋은 잔디 품종을 파종하는 등 구장 관리에 나섰습니다. 앞서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은 지난 2016년 시즌 강원FC 홈구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춘천 중도에 추진 중인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26일 근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립니다. 춘천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중도 인근인 근화동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레고랜드 테마파크 강원도와 시공사, 용역회사가 참여해 전반적인 현황과 진행 상황을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춘천시가 강원도로부터 요청받은 가칭 선사박물관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개장하면 평일에는 4,000에서 5,000명, 주말에는 하루 15,000명씩 연간 250만 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쇠락해가던 폐광 지역이 마을 호텔로 변신했습니다. 바로 정선군 고한읍의 도시재생 이야기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호텔리어로 변신해 투숙하는 손님들에게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장을 박건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부터 깨끗하게 청소된 화장실까지 유명 호텔과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빈 식당이 리모델링을 거쳐 테마가 있는 호텔 객실로 변신한 겁니다. 이곳에서는 호텔급 조식도 제공됩니다. 폐광 지역인 정선 고한읍 일대가 마을 호텔로 탈바꿈했습니다. 주민들이 주도해 만든 마을 호텔 18번가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은 체크인을 위한 프런트 데스크로, 그리고 기존의 현수막과 간판을 만들던 기획사는 투숙객들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로 이용됩니다. 고한읍 18리 주민들이 마을 호텔을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건 지난 2월. 마을 주민들과 그들이 가진 물적 자원을 결합시켜 국내 유일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 겁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업과 연계해 숙박 공간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마을에 있는데 이것들을 손님들에게 하나의 호텔에서 받는 서비스처럼 저희가 협동조합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텔 서비스 제공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주민들은 낯설지만 기대도 큽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잘 드시고 편안하게 쉬면 그만큼 또 저희 지역에 좋은 일이니까 그런 것들은 기대가 됩니다. 늘어나는 빈집과 쇠락해가던 폐광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잘 꾸며지고 벽화도도 잘 해놓고 해가지고 많이 세련되고 일단은 뭐 시골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을협동조합은 앞으로 빈집을 활용해 호텔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주민 모두가 나누고 사업의 확대를 통해 폐광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시가 중앙선 폐선 부지에 추진하는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원주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숲 자문단 컨설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산림청과 강원도를 비롯해 도시숲 조성관리 자문단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이 같은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설계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강원 문화재단이 지역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모임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생 나눔 활동 지원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의 중장년들이 세대 교류와 지역 이슈 해소, 노년 준비 중 한 개 유형을 선택해 활동 그룹을 구성하면 됩니다. 서면과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면 그룹별로 200만 원이 지원되고 지혜와 재능을 다른 세대와 나누는 인문 활동을 추진하면 됩니다. 문화재단은 인생 나눔 활동이 중장년층의 사회적 소외감과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고 세대 교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DMZ 평화 이음 드라이브인 콘서트가 거리두기 실천과 착한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인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DMZ 평화 이음 드라이브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차 안에서 즐기는 드라이브인 콘서트로 진행됐습니다. 또 티켓 비용 전액을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고 현장에서 주문한 지역 농특산물을 차로 배달해주는 특별 애누리 장터를 운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춘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합니다. 춘천시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왔던 제로웨이스트 춘천 2450 플랜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원순환 전문가 정담회를 26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방안과 시민 실천 융화 방안, 춘천시 폐기물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춘천시는 폐기물 매립장 잔여 용량이 20%로 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2024년까지 쓰레기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도내 군 단위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행정안전부의 후원을 받아 전국 지자체 평가를 냈습니다. 이 결과 양구군은 전국 82개 군이 포함된 농어촌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도내 종합 1위, 전국 9위에 올랐습니다. 양구군은 특히 보건복지와 지역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행정 서비스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에는 흐린 날씨와 함께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밑돌며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